법원이 성탄 전야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사에 기록될 성탄절이 됐죠. 법원 결정의 의미와 파장을 정치부 김순철,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고 보면은 한 달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먼저 지난달 24일이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1차전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은 복귀하고 1차전은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납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차전은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벌어집니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윤 총장 쪽에 명분을 실어줬습니다. 마지막 3차전은 어제죠. 성탄 전야에 매듭지어졌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법원에서 2번, 감찰위에서 1번, 총 3번의 전쟁에서 모두 이긴 셈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31일간의 전쟁이었다며 후회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의 요지를 또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네, 좀 살펴보면 꽤 긴 분량이었는데요. 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결정 요지를 게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량은 24쪽이나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복잡하죠? 네네. 어제 법원이 내린 판단은 집행 정지, 그러니까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가처분 성격의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은 아예 징계 처분을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 판단이 내년 7월 24일 윤 총장 임기 전에 나오긴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를 사실상 모두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법원이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대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쉽게 말하면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건데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 신청을 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제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4명 이상이 결정했어야 할 문제를 왜 3명이 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한 대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한 거네요. 네. 그리고 김 기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그 직무 복귀를 결정하고 하루 만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수습과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표면적 해명 뒤에는 레임덕 가석화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9.1%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60%가 넘어가면요. 통상 레임덕으로 보는데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부정평가가 65%를 넘어가면 지지율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윤 갈등을 봉합한 뒤 신속한 개각을 통한 쇄신으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좀 그나마 좀 쉬운 게 개각 같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정권 전체에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한 법사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기소부와 수사부로 나누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고요. 아예 조직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 분야는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기는 안도 검토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는 다음 주 초에 민주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공수처도 곧 출범을 할 텐데 또 무슨 검찰 개혁이 남았나 했더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이 얘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의도치 않게 부담을 준 사람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네. 거취 어떻게 될까요? 네,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표 수리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시점인데요. 애초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까지 한 만큼 교체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 공수처장 후보만 결정되면 바로 개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추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체하면 야당으로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공수처 출범 역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수처 추천위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결정하면 문 대통령이 다음 날인 29일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바로 지명하는 건데요. 이렇게 속도를 내면 올해 안에도 추 장관 교체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 안에 가능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거죠.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검찰 수사는 아무래도 또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라임 수사도 있고 원전 수사도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있고 말이죠. 네, 윤 총장이 주말 동안 챙길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청와대와 여권이 달가워하지 않는 원전 사건을 특히 챙길 예정입니다. 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웠던 지난 23일이죠.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수사 과정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는 내년 1월 예정돼 있죠. 앞선 2번의 인사에서 추 장관은 친여 성향의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서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의를 밝혔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조직이 휘청거린 만큼 1월 인사를 통해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떠날 사람이 인사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 힘을 얻게 된 거네요. 지금까지 이혁근,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